오늘 제목이 이제 짧은 무턱, 그러니까 비율과 전진량에 대해서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비율이 어떤가요? 이 비율이면 괜찮은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고, 또 저의 전진량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이제 이런 양을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 주관적인 느낌, 뭐 환자분은 이러면 돼요 라고 이제 의사의 그 절대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고 참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어떤 환자의 케이스, 그래서 상담 시 제가 했던 말, 그 다음에 수술을 실제 진행한 내용,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해요. 요렇게 한번 볼까요? 어떤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게 작년 11월 27일. 그러니까 딱 1년 전 정도 되죠. 오늘이 23일이니까. 이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제가 비대면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수치 분석이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수치는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2018년도 자료인데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141명을 이제 조사해서 얼굴뼈를 수치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와 이제 여기 표준 편차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 평균이라는 게 뭐 예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예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의 평균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술 영역에서 이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이제 이 하악각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측정을 하면 97mm 정도 나와요. 이 환자분의 경우. 그러면 여자 평균은 95mm예요. 그러면 좌우로 한 2mm 넓다. 이렇게 그냥 조금 넓구나. 뭐 요 정도로 생각하세요. 나 됐다 넓어.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95.02 플러스 마이너스 6.6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참고하는 거지 이 평균치가 예쁘다. 뭐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7mm 측정이 되는데 평균은 95mm다. 그러면은 조금 좌우로 사각턱이 넓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봐요. 가장 넓은 요 광대 너비 부위를 보는데 지금 보면 130mm 가까이 되죠. 127.9mm, 129.9mm. 그래서 한 130mm 정도 되는 수치예요. 근데 여자 평균은 126mm예요. 그러면 여기도 한 3mm 정도 넓구나.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상을 보는데 두상 너비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47mm죠. 근데 여자 평균은 143mm예요. 그래서 4mm 정도 또 넓구나. 그러면 턱 한 2mm, 광대 한 3mm, 그 다음에 두상 한 4mm 정도 어쨌든 간에 좌우로 넓은 그런 환자 얼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또 하나는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턱 끝까지의 길이를 봐요. 그래서 이 길이를 보면 이게 얼굴의 길인데 109mm, 110mm 정도 나오죠. 근데 여자 평균은 118mm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8mm 정도 짧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상 넓고 광대 넓고 사각턱 넓고 얼굴이 짧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만 이상적으로 보는 이런 계란형의 얼굴은 아니고 짧고 넓은 이런 형태의 얼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수치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참고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는 건 뭐냐면 옆모습에서 보통 이제 귓볼 기준으로 보는데 이 귓볼로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귓볼이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귓볼이 또 위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위에 있으면 귀밑각이 더 보이겠죠. 그래서 귓볼하고 보통 평균을 보는 게 귓볼하고 이 콧볼하고 요 라인이 보통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한번 보시면
제 얼굴에서도 이 귓볼하고 요 콧볼하고 대충 맞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보시면 돼요. 이 콧볼 있는 라인하고 귓볼 있는 라인이 대충 맞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환자에 따라서는 귀가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환자분의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얼굴이 작은 경우 한 1cm 정도 귀밑각이 있으면 좋다 얘기를 하고요. 얼굴이 큰 경우 한 15mm 정도 있으면 좋다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잘라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귀밑각이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잘라주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근데 콧볼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이게 콧볼 라인이거든요. 그럼 콧볼 라인으로 보면은 지금 한 3cm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cm를 남기고 자르면 귓볼하고 딱 붙어버리는 그냥 개턱 느낌이 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각을 봐요. 이렇게 하악각의 이런 각도를 보는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 평균은 118도, 116도 요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각턱이죠. 그런데 예쁘다, 우리가 갸름하다 하는 사람들은 125도 언저리예요. 120도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개턱이다, 너무 가파르다, 길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130도가 기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 각도 자체는 113도니까 너무 이 각이 직각에 가깝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은 참고를 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는 건 뭐냐면 코랑 아랫입술이 달랑말랑한 비율을 봐요. 그러면 이렇게 무턱이구나 라고, 이 부분이 돌출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다고요. 근데 또 환자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여기 코가 이렇게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보면 아랫입술 달랑말랑 하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이 부족한 양이 많죠. 그래서 이런 비율로 또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입이 조금 나와 보이고 무턱처럼 보이죠. 무턱으로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돌출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정이냐, 그러니까 뭐 발치 교정을 하느냐, 뭐 ASO를 하느냐, 아니면 무턱 수술을 하느냐, 그런 내용으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무턱이 절대적으로 뭐 예쁘냐, 뭐 이 비율이 맞아야 뭐 무조건 이쁘냐, 뭐 비율이 뭐 꼭 이래야 된다, 뭐 황금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신세경 씨 같은 경우는 무턱이거든요. 근데 예쁘잖아요. 공유 씨 같은 경우도 무턱이거든요. 예쁘잖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이 비율이 맞아야 이쁘고 또 뭐 황금 비율이 돼야 예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판단이라는 걸 하려면 어쨌든 기준이라는 걸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뭐 이런 기준이 무슨 뭐 절대적인 뭐 내용이 아니거든요. 코에서 아랫입술 달랑말랑 했을 때 턱이 뭐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무슨 법도 아니고. 근데 저 라인을 만든 의사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이 리케치라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저 라인을 리케치 라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런 라인뿐만 아니라 우리 옆모습에서 보는 저런 레퍼런스 라인들, 또 어떤 라인들을 보면요. 이 코뼈 기준으로요. 이 코뼈랑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하고 이 B포인트를 연결하는 또 요 라인을 갖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레퍼런스 라인들이 있죠. 근데 가장 이제 쉽게 얘기할 때는 리케치 라인을 우리가 주로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무턱이다 또는 입이 나왔다, 돌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끝하고 턱끝하고 연결했을 때 이렇게 입이 나왔으니까 돌출입처럼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하나 또 세분화돼서 얘기해 보면요. 아까 얼굴 길이가 짧다고 했잖아요. 그럼 얼굴 길이가 짧으니까 요 길이가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턱 끝까지 길이가 지금 보면 110mm 정도 나온다. 근데 평균은 118mm다 그랬죠.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 가시라고 하는 요 앞에까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49mm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평균이 52mm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mm가 짧고 그 다음에 또 코앞 가시라는 데에서 턱 끝까지를 다시 재보면 이게 59mm 정도 나오죠. 근데 이게 평균이 66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8mm 짧다는 게 여기가 2mm 짧은 거고 중안면부라고 하는 데에서 2mm 짧은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6mm 짧은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안면부가 짧은지 또 아니면 하안면부가 짧은지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한 한 객관적인 수치들을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환자분은 이 길이가 짧은 거고 그 다음에 하악각이 조금 큰 거고 그러면 수술 방법은 정해지잖아요. 여기는 조금 잘라주고 여기는 조금 길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코만 보면은 높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코만 보면 높이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입이 나와 보이고 무턱이에요. 또 이 길이가 짧아요. 또 이 각은 커요. 그러면 여기는 줄여주고 여기는 길이가 늘어나고 여기는 무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오고 그리고 코가 살짝 들린 느낌이 있어서 인중이 길어 보이잖아요. 이것도 비순각이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잰단 말이에요. 요 각도도 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 각도도 보는데 그럼 요 각도가 뭐 90도냐 100도냐 110도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90에서 110도 사이가 정상으로 보는데 코가 너무 조금 들려 보이면 또 인중이 길어 보이고 입이 나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코를 조금 내려주고 약간 올려주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턱이 앞으로 나오면 입이 들어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율을 맞추어야 예쁘다가 아니고요. 평균 비율로 내 얼굴을 판단하고 내가 평균에서 모자라는 부위가 어디냐. 그러면 정상적인 비율에 맞추는 방향으로 수술 방향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 개개인이 가진 얼굴에서의 특징들 또는 뭐 매력 포인트들을 살려가면서 거기를 취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그런 식으로 수술을 계획을 하고 판단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했거든요. 일단은 환자분한테 이제 감사드려야 될 거는 이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사진 동의를 해주셔서 워낙에는 수술 전에는 사진 동의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 좀 환자분들한테 좀 같이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환자분이 동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뭐 눈도 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환자분이 그거는 원치 않으셔서 지금 눈 정도는 자른 상태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ECT랑 ECT는 정확하게 정렬이라는 걸 해요. 우리가 뭐 고개를 들고 찍을 수도 있고 숙이고 찍을 수도 있고 돌리고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찍어 놓고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판단을 하는 건데 처음 이게 수술 전 이게 2011년 11월 27일이고요. 이게 2022년 10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근 1년이 됐죠. 뭐 붓기 빠질 거 어지간히 다 빠졌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럼 이 상태로 보세요. 그냥 45도 모습을 보시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일단 사각턱이 눈에 띄고요. 그쵸? 사각턱이 조금 눈에 띄고요. 턱이 굉장히 짧고 입이 나와 보이고 정면에서 보면 살짝 코가 들려 보이는 듯한 뭐 약간 휘어서 여기가 또 좀 뾰족하게 나온 너무 뾰족한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넓다. 넓고 짧다. 이게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를 늘려주고 여기는 줄여주고 이러면 되는데 사실 줄여주는 건 쉽잖아요. 잘라내면 되니까. 근데 길이를 늘리려면 뭔가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내 뼈를 가지고 뭐 잘라내고 어쩌고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했죠. 뭐 전진수를 하면서 길이 연장을 하고. 근데 그렇게 길이 연장을 하는 그 양 자체가 길이만 늘어나지 또 이 체구까지 같이 덩어리로 늘어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식으로 길이 연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는 만들 수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뾰족 여기만. 근데 요런 데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왠지
이런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귀리 연장을 하고 수술을 하면 약간 이런 식의 턱 라인이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서 요게 갸름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요게 영 꼴배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 턱에는 보형물을 넣고 전진을 시키고 길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각턱은 좀 잘라주고, 그 다음에 코를 지금 약간 이 들려있는 느낌을 코를 조금 높이고 내리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각도 자체가 조금 줄어든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돼 보이는데. 그러니까는 인중이 길어 보이고 입이 나와 보이는 느낌이 살짝 거북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 부분이 약간 거북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느낌이 되게 좀 뭐랄까,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촌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둔탁한 느낌도 들고. 근데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은 인중이 뭐 길이가 줄어든 건 아닌데 코가 조금 내려오고 높아지고 또 요렇게 패인 부분들 살짝 메꿔주면서 길어지니까 입이 그렇게 거북이 같은 느낌은 안 드는 거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뾰족하게 길게 만들기에는 또 이 폭이 넓으니까, 이 두상이랑 이런 데가 넓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갸름하게 만드는 거는 너무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사각턱을 줄이고 길이를 만들고 전진을 하고 뭐 코를 내리고 뭐 이런 노력을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돌출입이다라고 말할 그 입이 그렇게 입이 안 들어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환자분이 고심했던 거는 나이가 40대예요. 그러니까 40대 나이에 아유 여태 뭐 잘 살았는데 내가 굳이 무슨 수술을 해라는 생각에 되게 뭐랄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아우 내가 유별 떠는 거 아니야? 이제 다 나이 먹고 다 살았는데 뭐 하려고 내가 이걸 하나?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불만은 있는데 이런 둔탁한 느낌과 이런 각진 느낌과 입 나온 느낌,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쿤타킨테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쿤타킨테 같은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이 사실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랑 턱을 만들어서 입 나온 거를 조금 개선시키고, 요걸 그냥 비율로 보여드리면 지금 요 수술 전 상태에서 코랑 턱 끝, 코랑 턱 끝, 이렇게. 그러면 잘 보시면 입술이 튀어나오죠. 그렇죠? 근데 수술 후에 보시면 코랑 턱 끝을 연결하면 입술이 딱 닿는 느낌이죠. 이게 이제 리케츠 라인이라는 라인에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을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각도 자체도 이렇게 뭐 110도 언저리 되는 순간에서 이렇게 약간 갸름한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친구분들이 뭐래요, 주변 분들이 뭐래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환자분이 되게 만족감이 크셨던 분이에요. 뼈 모습도 보여드리면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길이 자체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 볼륨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요. 지금 보시면 길이가 만들어진 양도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자를 놓고 보면요. 지금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으면은 확대해서 보면요. 지금 이게 전진량이 요만큼이거든요. 한 6mm 정도 전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 자체도 한 5, 6mm 정도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8mm가 짧다고 해서 8mm를 다 만들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2mm가 짧고 여기서 6mm가 짧잖아요. 근데 8mm가 전체적으로 짧다고 또 8mm 만들면은 여기만 길어지니까 그러면 또 되게 어색한 그 언밸런스된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거였고, 그래서 약간 모질란 듯 수술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코 모습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면 코 자체도 입술하고 한번 이렇게 길이를 봐볼게요. 윗입술하고 보면은 딱 1cm 여기서 차이가 나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윗입술하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딱 이렇게 윗입술에 제가 대본 거예요. 느낌을 보시면
요만큼 길어지고 높아진 게 보이실 거예요. 요만큼 길어지고 높아진 게. 요 부분.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나 무턱이다. 그러면 전진술. 막 이런 식으로. 나 사각턱이다. 윤곽삼종. 나 입 나왔어. 돌출입. 나 입 나왔어. ASO. 막 이런 걸로 인터넷 보다 보면은 그냥 본인 얼굴에 대한 이해는 없으면서 그냥 광고글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두통엔 펜잘, 생리통엔 개보린, 착한 아이 헤어램 브루펜 시럽, 감기 조심하세요 판피린 S. 뭐 이걸 제가 왜 외우겠어요, 이걸. 이게 광고거든요. 카피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우리를 세뇌시키니까 두통엔 펜잘, 생리통엔 개보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엔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병원들이 이제 여럿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병원들이 많아지고 우리는 거기에 계속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는 뭐 선생님 저는 뭐 어때요? 뭐 저는 어때요? 저는 무턱이니까 뭐 양악해야 돼요? 뭐 저는 뭐니까 뭐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런 식의 상담과 어떤 내용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본인의 얼굴에 대해 집중하세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치료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 자체도 어떤 그 뭐랄까 레퍼런스를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방향에서 뭐 세세한 걸 바꾸는 거죠. 제가 환자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선생님 저 여름 휴가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환자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조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 가고 싶어요? 이렇게. 또는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 휴가는 제주도. 뭐 이런 광고글이 있어요. 여름 휴가인 제주도.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세뇌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아, 여름 휴가는 그냥 제주도 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환자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바닷가 가고 싶어요. 또는 산에 가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시원한 데 가고 싶어요. 뭐 계곡도 있고 산도 있잖아요. 시원한 데 따지면. 근데 바닷가 가고 싶어요. 그럼 바닷가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하면 뭐 해운대에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부산, 그다음에 제주도, 뭐 올레길 걷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여수 밤바다에서 뭐 회 먹으면서 그 바닷바람 쐬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젊은 친구가 여름 휴가에 제주도 클럽에 가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젊음을 발산하고 싶고 놀고 싶다. 그럼 부산 가야죠. 제주도엔 제가 알기로 클럽이 없거든요. 여수에도 무슨 클럽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클럽 문화를 내가 즐기고 싶다. 그러면 여름휴가 부산으로 가야 돼요. 또 나는 걷기가 좋다. 트레킹하고 싶다. 그럼 제주도가 낫겠죠. 뭐 해운대에서 어디서 트레킹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차만 많고 사람 많고 바글바글 거리는데 무슨 트레킹을 해요? 뭐 제주도 올레길이니 무슨 뭐 한라산 등정이니 이런 트레킹 코스가 제주도에 많으니까 바다 보면서 트레킹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주도 가야죠. 나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싫고 그냥 아주 토속 음식 맛있는 생선 회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여수 같은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 곳이 다양하게 바뀌고 진짜 다른데 왜 우리는 정해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세뇌와 그냥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냐 자꾸.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게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냥 예를 들면 윤곽삼종 이런 거 하고서 뼈가 없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 돼서 오시고, 또 입 나왔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발치 교정하시고 합죽이 돼서 오시고, 이런 거 보면, 또는 ASO 하고서 합죽이 되고 뭐 턱끝 전진하고서 얼굴 더 짧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를 욕할 수도 없고 환자를 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내 얼굴에 대한 분석을 좀 하시라. 정확한 내 얼굴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된 채로 남의 얘기, 남의 얼굴에 대한 얘기만 자꾸 듣다 보면 정말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에 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청바지 뭐를 입으면 다리가 길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개나 소나 다 그 청바지를 사서 입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똥자루인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 길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 청바지 광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광고를 했죠. 진짜 다리 길쭉한 애를 입혀놓고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청바지. 이렇게 얘기하면 너도 나도 사요. 왜냐면 다리 길어 보이면 예뻐 보이니까. 근데 사서 입어보면 글쎄 나는 별로 뭐 이런 경우들 많이 겪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런 광고글, 인터넷 글, 또 후기들 막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체형, 내 스타일 이런 거는 망각한 채 자꾸 그냥 노출되는 광고들 모습이나 어떤 모델들 모습, 타인의 어떤 수술 결과 또는 옷 입은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인터넷 쇼핑으로 요새는 옷을 많이 사니까 그 모델이 입은 거 보고서 와 이쁘다, 되게 예쁘네, 고급스러워 보여 이러면서 그 옷을 사죠. 그럼 배송을 받고 그 옷을 입어봐요. 그랬는데 그 모습이 아니네. 그러면 우리 어떡하죠? 반품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옷을 사보고 마음에 들면 입고 아니면 반품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닫냐고요. 내 스타일이란 걸 깨닫죠. 아, 이런 옷은 나한테 안 어울리는구나. 이런 옷은 나한테 어울리는구나. 나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 수술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옷이야 반품이면 끝나는데 수술은 끝없는 상처와 흉터와 부작용을 남겨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환자분 얘기를 이제 제가 전달드린 이유는 뭐 나 수술 잘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환자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턱만 잘랐으면 또 어땠을까? 또는 이 상태에서 턱이 무턱이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길이만 전진시켰으면 어땠을까? 또는 이 상태에서 돌출입이라 생각하고 발치 교정을 해서 입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또는 돌출입이라 판단하고 ASO 같은 수술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제 또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도 환자분 저 찾아주셨고 수술하고 지금 1년이 됐거든요. 11월 27일 날 처음에 상담 오셨고 이제 10월 14일이니까 거의 1년이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제가 또 느끼는 거예요. 아, 방향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 디테일은 수정할 수 있어요. 뭐 좀 더 잘라주세요.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좀 더 뭐 무턱 전진해주세요. 코를 조금 더 뭐 높여주세요. 낮춰주세요. 이런 변화는 줄 수 있을지언정 방향은 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하는 게 성형외과 의사가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걸 해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여름 휴가 남쪽으로 가세요, 이런 건 조언이 아니에요. 바닷가 어딜 가세요, 이런 거 조금 너무 쉬운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서 뭐 제주도 좋아할 수도 있고 부산 좋아할 수도 있고 여수 좋아할 수도 있는 사람, 또는 동해안을 좋아할 수도 있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글로 가세요, 그게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나의 취향과 내 생김새와 내 어떤 추구하는 바가 들어간 수술 계획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번 케이스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와주신 T555님 이렇게 사진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무조건 사각턱이 보인다고 윤곽삼종, 무턱이라고 턱끝 전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길 꼭 당부드릴게요.